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1년 계획을 짜실 때 어떤 걸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저축을 얼마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꼭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생활비 예산과 이벤트 예산을 짜는 겁니다. 생활비 200만 원 계속 같은 비용을 쓰면 좋은데 달마다 돌발 지출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된다거나 갑자기 생각했던 경조사보다 많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맨날 강조하는 거, 예비비를 만들어서 저는 이것을 대비했어요. 무조건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는 생활비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돌발적으로 갑자기 지출이 되는 것들은 예비비로 대비를 한 거예요. 그 예비비를 얼마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될지 1년 계획, 이벤트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예산 제 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올해 테마를 정했는데요. 올해의 테마는 첫 번째는 성장이고, 왜냐면 제가 1인 기업가로 회사를 차렸잖아요. 작년에 이제 차렸고 2021년에 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성장이고,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제가 이제 겨우 이제 1년, 만 1년도 안 된 새내기 기업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는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임신입니다. 저한테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언제 아기 가지시냐, 가끔 이런 조심스럽게 댓글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부부가 너무 서로 이제 둘이 사는 게 재밌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서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테마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벤트 예산이 조금 다르게 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벤트 예산, 그러니까 예비비 예산을 200만 원 정도만 잡고 그냥 계속 생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테마를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또 좀 딴 때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사무실 비용입니다. 사무실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홈 오피스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노트북이랑 키보드랑 이제 노트북 받침대랑 모니터랑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사무실 비용을 300만 원을 잡았어요. 요거는 시기는 1월. 여기 표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경조사, 명절에 대한 비용을 따로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예상 시기는 2월, 9월이고 50만 원으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경조사에 대한 예비비를 50만 원 잡아놨습니다. 시기는 미정이고요. 여행비는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만 원까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코로나가 계속 가면 이제 어디 멀리 못 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행비는 그냥 2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호캉스라도 가려고요. 저는 사실 멀리 여행 가는 것보다 호캉스를 더 좋아합니다.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비용을 500만 원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도 많이 다닐 것 같고, 또 제가 약간 지병이 있는데 그 병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비를 1년에 한 200~3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건강에 대한 비용을 500만 원 잡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세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잡아두었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 재산세 나가는 게 작년에 40 얼마가 2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80 얼마 나간 거죠? 88만 원인가? 이 정도 나갔는데, 요번에는 좀 집값이 올랐으니까 오를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두렵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냥 1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요즘 좀 올라가지고 자동차세가 35만 원에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 30만 원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좀 작게. 그래서 올해 이벤트 예산 총액이 얼마냐면 1230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123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딱 꺼내놓고 시작하려면은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디다가 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요거는 이제 사이버 머니처럼 만약에 돈이 나가면 이벤트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된 걸로 지출이 나간 걸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매달 수입에서 지출되는 내역 중에서 이벤트로 지출이 되는 부분들은 그냥 이벤트 예산에서 빠지는 걸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축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예비비 현금은 그냥 200만 원을 또 꺼내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익 목표랑 이제 저축 목표는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도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수익 목표 같은 경우는요, 저같이 기업가이신 분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프리랜서 같이 노력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익 목표를 꼭 정해놓으셔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은 저 자꾸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음 달은 쉴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자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강의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프리랜서예요. 제가 다음 달에 강의를 안 열면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은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 투자 목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요번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짰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 다 대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짜지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작년부터 조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저축하는 저축 금액 중에서 50%는 대출을 갚고 50%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주식에 대해서 뭐 깊게 얘기할 정도는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저의 얘기를 그냥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해외 기본 종목으로 하다가 이제 완전 ETF로 갈아탄 형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급격한 수입 이런 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오래오래 장기로 가져갈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ETF를 선택하게 됐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크게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장기로 가져갈 거면 ETF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적금 들듯이 ETF를 사는 거예요. 매달 적금 30만 원짜리 하나 들듯이 30만 원짜리 ETF를 하나씩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매월 발생하는 잉여 자금 중에 얼마는 투자를 할 거고 얼마는 그냥 안정적인 저축 예적금으로 관리를 할 거고 얼마는 대출 상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이렇게 연초에 정하고 가시면 좋겠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잉여자금 중에 50%만 이제 해외 주식을 사기로 했으니까 남들이 국내 주식 뭐 삼성전자 사서 얼마 올랐다는 둥 뭐 테슬라를 사서 얼마 올랐다는 둥 저는 제가 해외 ETF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비 예산도 공유를 해볼게요. 생활비 예산 같은 경우는 매달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1년을 통틀어서 얼마 정도 지출을 하게 될지 한번 그냥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고정비는 제가 원래 했던 거의 비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고정비에서 올해부터 늘어난 것은 보험료입니다. 제가 보험이 원래 없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저희 시부모님께서 종합보험 같은 거를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남편 거를. 그 비용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고정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제가 옛날에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용돈을 뺀 거였어요. 그래서 용돈까지 전체 다 합치게 되면은 150만 원 정도, 경조사까지 다 합친 게 150만 원 정도가 비고정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계산했더니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년 동안 생활비가 2,292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장난 아니죠? 요렇게 1년치 예산을 바로 딱 잡아놓고 가면 어디서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 열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예산도 1년치를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 달 생활비 예산도 1년치를 계산해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초반에 계산한 이벤트 예산 있죠? 그거랑 다 합쳐보면 이제 전체 1년의 지출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3,500이 나오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연말정산을 이제 해보니까 1년 동안 한 달에 한 210 얼마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예비비 예산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썼는데 올해는 확실히 제가 이제 건강이나 이런 사무실 비용에 대한 것을 지출 계획을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쓰는 게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올해의 테마, 올해의 키워드는 이제 저에게는 성장과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다 보신 뒤에 그냥 노트 같은 거 하나 꺼내셔가지고 이벤트 예산도 정해보시고 한 달 예산 정해서 1년치 예산도 계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1년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